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의 새로운 택지 개발은 없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택 공급이 끊이질 않아 과잉 공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한여름인 8월에 열려 허허벌판인 새만금 야영지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가 더위를 피할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비가 모두 그친 가운데 종일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전주 여의지구 개발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전주의 새로운 택지 개발은 당분간 없을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도심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택 공급이 끊이질 않아 과잉 공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주민 이주를 거의 마친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지역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건설이 공동 시공해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21개 동 1,390세대가 들어섭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서신동 감나무골은 역시 20층 아파트 28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가장 속도가 빠른 중로송동의 무락멀 재개발은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두리 발전도 좋은데 이렇게 중심이 발전해서 혜택 받으면 좋죠. 마트도 가깝고 터미널도 가깝고. 전주 시내의 재개발 지역은 모두 8군데, 아파트 재건축은 6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추진 속도는 다르지만 완공될 경우 공급 물량은 모두 15,000세대, 전북 혁신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과 효천지구 등 줄줄이 이어진 택지 개발로 집이 남아도는데도 재개발 물량은 잔뜩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공시설이 가까운 데 위주로는 분양이 잘 되지만 좀 위치가 좋지 않는 곳은 좀 분양성이 어렵지 않을까. 빈집이 넘쳐나고 쏟아진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해 전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된 지 오래지만 고삐 풀린 주택 공급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 모두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그간 상당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쉽게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금은 갱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전주시 중앙동. 10년 동안 추진해온 재개발이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내정된 시공사가 추진위원회에 지원했던 5억여 원을 돌려받겠다며 주민 5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효자동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도 개발이 무산되면서 4억 원의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억 잡았다고 내가 봐도 안 됐어. 너무 이래서 먹고 사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이 설립되면 보통 시공사에 사업 추진비와 조합 운영비 등을 빌렸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도 나름의 투자인 셈이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고스란히 주민들에겐 빚으로 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매물 비용을 7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직권해제의 구역은 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에서 이렇게 재개발을 포기한 지역만 21곳에 달합니다. 2006년과 7년 60여 곳의 재개발을 한꺼번에 승인해준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승인함으로 해서 시장성도 없고 시에서 해야 될 어떤 주거 환경 개선도 안 되었기 때문에 생활은 불편하고 피해만 주민들이 본 거죠.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일부 주택조합은 내부 비리가 주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해 재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민방위 대피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현재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재난포털에 따르면 주민 대피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혁신도시 주변 효자사동과 동산동에는 주민 대피 시설이 있지만 거리가 멀어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8월 한여름에 열리는 만큼 허허벌판인 새만금 야영지에 대한 우려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여름에 열린 일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147개국 3만 3천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는데 일본 특유의 덥고 습한 기후에 야영지마저 더위를 피할 숲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았어요. 어떤 날은 42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니까 더운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더운 날씨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당시를 경험한 스카우트들의 불만은 새만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인데다 날씨도 일본과 비슷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잼버리 대회는 8월에 열리는데 같은 기간 올 부안 지역 낮 기온은 매일 33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도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야영지 주변에 포플러처럼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 6년 안에 나무 그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안쪽의 화포지구에도 포플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잼버리 예정지에도 좀 속성수를 통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농업용지에 151헥타르에 이르는 생태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가능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바다와 호수에 살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구상대로 시원한 잼버리를 만들려면 정부와 공조에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만금을 방문합니다. 반 전 총장은 다음 달 초 2023 세계 잼버리가 열릴 새만금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반 전 총장에게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음 주말 새만금을 방문해 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대중교통 브랜드 부릉부릉을 업무 표창 등록했습니다. 남원시가 고랭지포도 춘향애인의 해외 판매를 확대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대중교통 브랜드인 부릉부릉이 특허청에 업무 표창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으뜸택시와 통학택시, 콜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통합 브랜드인 부릉부릉은 향후 10년간 완주군이 독점 사용권을 갖게 돼 주민교통복지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대표 농산물인 춘향애인 포도를 베트남에도 수출합니다. 베트남에 처음 선적된 포도는 4.5톤으로 뉴질랜드와 홍콩에 이은 해외 시장 개척인데 앞으로 춘향골 쌀과 추어탕, 전통차, 만두 등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서 베트남 수출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최우수 인정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주민들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과 제빵교실을 연대에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임실앤 치즈 축제에 대비해 향토 음식 개발 이론과 실습 교육도 실시합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서도 이웃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쌀 식빵도 만들어보고 좋은 것 같아요. 진안군이 마이산고추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 4일과 9일 홍삼 한방센터 주차장에서 여는 5일장에 도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도 가물어가지고 생산량도 줄고 작황도 좋지 않고 또 너무 꼬치금이 비싸가지고. 부안군이 나눔이 근농 장학생 14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근농 장학금은 6천 명이 넘는 후원자들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장학증서는 성적과 예체능 분야 우수 학생으로 수혜자가 1년 사이 15명 더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비가 모두 그친 가운데 종일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창이 147mm, 전주가 79.1mm가량이며 어제 일부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